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챕터를 두 개 꺼내봅니다. 첫 번째,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저번 회차의 메인 플롯이었던 카마겟돈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서 꿰어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기가 베를린에 대한 소식과 영상 속 페인트샵이 나오는데 해당 협력업체인 가이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이코가 아니라 이것은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한 페인트 전문 기업입니다. 카마겟돈이 온다. 2021년부터 있을 기존 오토메이커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짚었던 그저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기존 오토메이커들의 최근 소식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몇 년 안에 몇 가지의 전기차가 출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나 차 제작 플랫폼 간의 경쟁 소식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여서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추가적인 소식들만 정리해본 부분입니다. 작년 12월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바일스와 푸조 시트로엔 기업이 50대 50으로 합병한다는 부분의 뉴스가 나온 적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잘 알려진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관심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지만 이 합병을 통해서 양사는 합병 후 세계 4위의 오토메이커가 됩니다. 골리앗이 되는데요. 물론 EU 집행위원회의 두 그룹 간 합병에 대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가서 봐야 하겠지만 일단 당사자인 2명은 합병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합병의 배경에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기술 개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절박함, 내연기관차의 기존 개발을 효율화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이뤄내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 있을 탄소 배출권 문제로 인해 이들의 영업이익 전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존의 오토메이커로 하여금 속도를 내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다소 늦어버린 모습도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전 CEO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를 아시나요? 지금은 돌아가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오토모바일스 전 CEO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는 2015년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가 발표한 것은 다름 아닌 자본 중독자의 고백.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카마겟돈이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해당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직접 가서 보셔도 좋지만 두 가지 중요했던 부분만 요약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가 말했던 것은 결국에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받는 당시 2015년, 앞으로는 지금의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그러면서 규제적인 이유와 소비자 선호의 이유로 나눠서 시장이 변할 동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배출가스 규제, 안전에 대한 규제,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에 대한 신기술로부터의 동인, 탄소 배출 관련으로는 배출 규제의 강화나 비용이 많이 드는 파워트레인의 개발,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의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안전 규제 관련으로는 이제 더 안전한 차를 원하고 더 최신의 안전 기술 채택이 일어날 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호 부분에서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커넥티드카 수요,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결과 지금의 오토 OEM들에게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한다면 자본 효율성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른쪽의 결론을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상위의 OEM들은 2014년 기준 제품 개발에만 1000억 유로를 썼습니다. 주당 20억 유로를 지출한 것이며 향후 비슷한 비율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죠. 두 번째, 자동차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확연히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들 간에 단일 목적으로 뭉치는 프로젝트나 합작 투자들은 도움은 되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OEM들의 자본 소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중복적인 것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며 순수한 경제적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결론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합병은 실행적인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인 이익이 너무나 커서 무시할 수 없다. 리더십과 역량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본 중독자의 고백이 있고 나서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GM과의 인수합병을 원했고, 하지만 GM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후 2016년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며 독자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2019년에는 르노와의 합병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르노는 당시 어땠을지 모르지만 르노의 지분 15%를 보유한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르노가 우회적으로 거절하며 마무리되게 되죠. 이제야 이루어진 그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푸조 시트로엔 그룹과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합병 추진이 그것이죠. 50대 50으로 합병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 세계 4위에 골리앗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아마 마르치오네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있을 눈보라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미소 짓는 것이기에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 OEM들에게 앞으로의 시간은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이고 혼자서 눈보라를 걷기에는 꽤나 힘들 것이란 겁니다. 카마겟돈에 대해서 전기차 개발 소식을 알려온 후 몇 가지 기업 소식들을 추가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임러 그룹의 소식입니다. 다임러는 트럭 라인업에서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배터리 전기차와 연료전지 트럭 양쪽을 모두 발표하였는데요. 다임러의 효자 상품인 프라이틀러 캐스케디아의 배터리 전기차 모델인 이 캐스케디아는 이전에 발표된 바 있었던 로드맵입니다. 250마일, 약 400km 정도의 클래스 8. 클래스 8은 차의 급수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큰 트럭이라고, 이런 식으로 큰 트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클래스 8임을 생각하셔도 되죠. 다임러는 2021년 이것을 대량 생산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이제는 익숙하실 테슬라의 오토모티브 사장 제롬 기에는 원래 테슬라로 오기 전 다임러 그룹에서 프라이트너 캐스케디아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리더였습니다. 당시 다임러 그룹에서 제롬 기에는 떠오르던 신의 경영자였죠. 지금은 테슬라 내의 해결사입니다. 이것은 원래 발표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발표된 것은 아래의 두 단락입니다. 단거리부터 중거리용으로 개발된 트럭인 메르세데스 벤츠 이 악트로스의 장거리 버전이 2024년 500km 정도를 목표로 생산될 것이라 밝혔고,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트럭으로 최대 1000km 이상으로 하는 트럭 메르세데스 벤츠 젠 H2는 2023년 고객 테스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포드의 변화는 저번에도 알려드렸던 포드의 효자 품목 F150의 배터리 전기차 모델인데요. 저번에 포드 소식에서 이어지는 뉴스로서 2021년 사이버 트럭과 GM 험머 EV 그리고 포드에서는 F150 모델이 전기 트럭으로 나와서 동기간에 경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포드는 F150의 모델을 연기한다고 밝혔죠. 그 후에 미시간에 있는 F150 EV용 공장 착공 소식이 나왔으며 2022년 중반쯤에 맞춰서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GM이 에어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서도 약간의 관심을 가져가는 듯 보입니다. GM은 GM과 LG화학의 공동 개발을 통한 얼티움 배터리 개발과 GM 자체적으로 동력원을 개발해보겠다는 얼티움 드라이브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둘을 통해 예상하자면 컨퍼런스에서 어떤 분이 질문한 바 있었죠. 얼티움 배터리를 통해서 비행 자동차, 플라잉카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CEO는 에어 모빌리티 솔루션에 적용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GM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배터리와 모터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UAM의 중요한 기술이고, 전기차와 UAM의 기술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전기차나 항공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UAM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죠. 예를 들어 포르쉐나 보잉,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GM의 CEO 메리바라가 했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읽기 쉽게 한 번 더 옮겨 적었죠. 우리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전기와 차량, EV의 미래를 믿는다고 말하며 GM은 얼티엄 배터리를 통해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공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말이죠. 물론 이 부분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2021년 초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M이 UAM 관련 시장 진출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1년 초쯤에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GM의 얼티엄 드라이브 유닛 자체 개발에 따른 소식이 나오며 얼티엄 브랜드 자체가 플랫폼처럼 사용되는 경향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GM에 파워트레인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기업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엑셀은 GM향 매출 비중이 약 40%가 넘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 외에 모르그 워너나 마그나 인터내셔널, 델파이 테크놀로지 등도 이전보다는 조금 어두워진 그런 상황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챕터이죠. 기가 베를린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본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은 뒤에 페인트샵 파트너 얘기를 위해 앞부분에 오랜만에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러 가실까요? 그럼 함께 보시죠.
편안히 보셨나요? 이어서 기가베를린의 페인트샵 파트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상에서는 페인트샵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코 타이키샤가 해당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이코의 페인트샵 솔루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이코는 턴키 방식의 자동화된 차체, 도장 공장, 설계 및 시공의 세계적인 리더인데요. 이 턴키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조금 길어지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말 그대로 키만 꽂아서 넣고 돌리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턴키라고 많이 쓰게 되죠. 가이코의 페인트샵 솔루션에 대해서 몇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처리, 그리고 전기 영동 과정, 그리고 실링 과정과 탑코트 과정, 터치업 및 마지막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래의 레이아웃에는 전처리나 전기 영동, 오븐, 워킹데크, 오븐, 페인트 부스, 오븐, 워킹데크 순으로 구성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코의 페인트샵 솔루션은 2005년부터 시작된 파디스 프로젝트에서 그 결과물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완전 에너지 자급 페인트 공장을 개발한 것입니다. 가이코의 프로젝트 파디스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가이코 타이키샤는 2005년부터 이 파디스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 전처리 공정에서 86%의 에너지를 절약하였고, 코팅에서는 23%의 에너지를, 실링 라인에서는 72%의 에너지를, 스프레이 부스와 페인트에서는 82%의 에너지를, 오븐과 쿨러에서는 58%의 에너지를, 컨트롤 및 피니싱 라인에서는 40%를, 터치업 부분에서는 38%를, 빌딩에서는 71%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를 한눈에 보실까요? 장장 10년이 넘는 프로젝트 결과 2005년에 차체 도장에 필요했던 에너지 소비를 바디당 900kWh에서 270kWh로 70% 줄였으며, 요구되는 에너지는 모두 재생에너지로 가동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파디스 프로젝트를 에너지 독립의 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 개의 바디를 제로 이미션으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솔루션을 만든 것이죠. 이쯤 들으셨을 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가베를린의 협력업체인 가이코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더 멋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페인트샵을 선보일 것이란 발표, 새로운 페인팅 기술을 활용하여 테슬라의 자동차는 더 특별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란 얘기.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은 또 댓글을 잠깐 읽으며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데이비드님께서는 얼마 전에 카마겟돈 댓글에 제일 먼저 오셔서 1등을 축하하시기도 하셨고, 호주의 시드니에 계신 분일까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고 이게 시드니인가요? 아무튼 시드님께서는 일상의 행복을 일에서 찾으려는 제 경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도 하셨고, HJ님께서는 자주 오셔서 이런 식으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자주 오셔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